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문희연 마케터입니다. 여러분, 광고 집행할 때 어떤 매체를 활용하면 좋을지 많이 헷갈리시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특히나 DB 업종 광고주 분들을 위해서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 게 좋을지, 그 매체 안에서 어떤 꿀팁이 있는지, 구글과 네이버 메타 매체는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우선 구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구글은 굉장히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한 매체예요. 여러분, 구글과 네이버 검색 광고 모두 CPC로 운영된다는 점,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CPC는 클릭당 단가를 의미하고 각 키워드별 입찰가를 통해서 광고비를 소진하는 형태입니다. 구글 광고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입찰가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왜 그런 걸까요? 구글이 네이버보다 입찰가가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이버랑 구글은 이 국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주 포털 사이트죠. 물론 네이버가 56% 점유율 비중이 있어서 구글은 한 33% 정도 돼요. 그래서 20% 이상 차이 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광고를 더 집행하기를 원하시긴 하는데요. 네이버 검색 광고는 대신 점유율이 높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브랜드가 많고 광고를 진행하는 업체가 그만큼 많아요. 따라서 이렇게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경쟁도가 굉장히 치열하고 이 높은 경쟁에 있어서 입찰가 상승으로도 이어져요. 한마디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레드오션인 상태다, 네이버는. 그리고 특히나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상순위 노출이 너무나 중요한 업체잖아요. 네이버 파워링크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예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왼쪽이 네이버 CPC 입찰가고 오른쪽이 구글 CPC 입찰가예요. 네이버 CP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찰가가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글 안에서는 100원이 채 안 되는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CPC가 네이버와 비교해봤을 때 훨씬 낮다는 점. 그 점이 이점이고 또 사실 노출 자체도 지면이 훨씬 더 구글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하나의 키워드당 많아야 뭐 600, 400 이렇게 되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노출수 자체가 10,000, 100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구글은 세밀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 상세한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의 건수 확보, 전환 극대화 이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구글이 네이버보다 이용자 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광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유저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기도 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 양이 적다고 해서 질마저 적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상세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게 관심이 더 많은 이 타겟 설정을 통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잠재 고객에게 우리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구글의 캠페인 목표 설정과 세부 타겟팅 덕분인데요.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랑 다르게 초기에 캠페인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구글 캠페인의 목표를 구매에만 초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화 통화라든지 저희 페이지 조회라든지 리드 양식을 제출하게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설정이 가능해요. 이런 방식으로 캠페인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은 이 목표를 토대로 머신러닝이 돌아가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최적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맞춤 타겟을 설정하기에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이 예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 소재 하나에 있어서 여러 관심 분야를 가진 사람들, 그 안에서도 이 관심 분야, 구매 의도, 기타 등등의 설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키워드, 우리 컨텐츠가 어떤 키워드에 노출될 거냐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크루즈 여행이 가고 싶어서 이걸 알아봤어요. 내 잠재 고객이 크루즈 여행을 찾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검색창에 크루즈 여행을 검색하시고 하면은 연관된 이런 관심 분야들이 뜹니다.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 키워드 안에서도 여행, 크루즈 여행, 디즈니 크루즈, 크루즈 상품 이런 것들의 키워드들을 넣으면
이렇게 키워드를 추가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아이디어가 없다면 여기 우리 사이트를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타겟팅 기법에서는 앞에 보여드린 예시와도 마찬가지로 또 구매 의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더 다양한 세분화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구매 의도만 생각을 했다면 옆에 보시면 상세한 인구 통계, 뭐 연애 중인지, 결혼을 했는지,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소득 수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매 의도나 관심 분야, 그리고 맞춤 타겟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A/B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고객이 우리에게 맞는지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키워드 타겟팅은 이 세세하게 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사이트 방문자, 뭐 유튜브를 예시로 들자면 유튜브 채널 방문자, 영상 시청자 등등을 또 타겟팅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재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 고객들 리타겟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계제 위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타겟 계제 위치 수정을 보시면 우리 사이트를 넣든가 경쟁사 사이트를 넣든가 유튜브 채널을 넣든가 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타겟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 저렴한 CPC로 높은 순위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네이버보다 도달 유저 수는 적지만 전환율이 높도록 세부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낮은 키워드 입찰가로 진행이 가능하고 연관도가 높은 타겟에게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글을 통해서 효과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네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도 정말 많은 DB 업체들이 광고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DB 업종은 특히나 파워링크 캠페인을 위주로 광고를 진행하는데 DB 업종은 검색이 중요한 업종인 만큼 키워드 입찰가 경쟁이 너무 심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단가 자체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키워드, 즉 이 경쟁사가 많이 활용하지 않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가 특히 메인 키워드가 너무 비싼 편이고, 그리고 또 이 메인 키워드를 이용을 하면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광고 비용을 많이 사용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검색하는 사람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지 감이 안 오신다면 이 키워드를 설정하는 방법도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꼭 들어주세요. 네, 우선 이 네이버는 DB 업종 키워드 단가가 한 10,000원대로 정말 높은 편인데요. 1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키워드 단가가 높지만 왜 네이버를 사용해야 하냐라고 봤을 때 네이버는 저희 국내에서 검색 포털 사이트 1위로 잠재 고객 확보 가능성이 정말 높은 매체죠. 그래서 놓칠 수 없는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높은 키워드 단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는 주로 메인 키워드 위주로 하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저희의 월 예산을 높여서 5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쓰셔야 하고 나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100만 원 선에서 할래요? 아니면 300만 원 밑으로 할래요? 라고 하신다면 이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브 키워드, 세부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여러 키워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키워드가 어디에 노출되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서 우리에게 맞는 키워드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키워드 그룹 분리 운영을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메인 키워드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광고 비용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메인, 서브, 세부, 확장 이렇게 총 4가지로 조금 구별해서 보는데요. 펜션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펜션 자체 단어는 메인 키워드에 속하죠. 이 펜션에 대한 메인 키워드에 서브 키워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면 펜션 추천, 펜션 가격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조금 더 많은 키워드를 입력해서 설정을 해두고 싶다 하면 이게 세부 키워드가 돼요. 애견 동반 가능 펜션 이렇게
저희 펜션에 있어서 뭔가 조금 더 다른 영역에도 노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변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확장 키워드를 이용하셔서 서울 펜션 가볼 만한 곳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 이 각각의 키워드를 구별을 해 두고 그룹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키워드 관리를 하고 우리 그 대시보드 내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저희 네이버 대시보드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키워드 도구에서 대량 관리 검토 진행 현황 사이에 보시면 키워드 도구가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 오른쪽 화면에서 내가 노출하고자 하는 메인 키워드들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하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관련된 키워드들이 뜹니다. 그리고 월간 검색수, 클릭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 키워드 도구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노출이 많이 되고 클릭이 많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용하실 키워드들을 선별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 다시 총정리를 하자면 이 네이버 매체 안에서 파워링크 캠페인을 이용해서 소비자 유입을 유도하고 키워드 입찰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키워드 분리 운영이 필수이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저희가 확장 소재 기능이 있잖아요. 이 확장 소재를 활용해서 더 쉽게 우리 고객들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메타는 캠페인 단에서 캠페인별로 목적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고 또 이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광고를 노출시키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미지와 동영상 소재가 중요한데요. 여러 소재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또 구글과 마찬가지로 상세 타겟팅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DB 업종 분들께서 이용하면 좋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캠페인 중에서도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판매 이렇게 총 6가지 캠페인 목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추천드릴 거는 인지도 캠페인이랑 잠재 고객 캠페인이에요. 우선 이 인지도 캠페인은 우리 광고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표시하는 캠페인이죠. 이 매장의 위치, 우리 동영상을 조회하거나 우리 브랜드를 좋아할 것 같거나 아니면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주는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걸 목표로 삼을 때 활용하면 좋은 캠페인이에요. 그리고 또 DB 업종은 특성상 고객 정보를 활용해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야 하는데요. 이 인지도 캠페인을 활용해서 여러 번 노출시켜서 우리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신뢰도를 쌓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인지도 캠페인은 많은 모수들에게 노출되는 캠페인이고 이 인지도 캠페인을 활용해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고 우리 브랜드가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걸 할 수 있는 캠페인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잠재 고객 캠페인이 있잖아요. 이 잠재 고객 캠페인은 저희 별도의 잠재 고객 양식을 만들어서 메타 소재로서 활용 가능한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저희 잠재 고객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대상으로 노출이 가능하고 인스턴트 양식을 활용해서 참여를 유도하게 하고 또 이 인스턴트 양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네, 또 잠재 고객 캠페인은 전화 목표를 웹사이트, 인스턴트 양식, 메신저, 뭐 인스타그램, 통화 앱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 인스턴트 양식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청해서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고객 정보가 필요한 만큼 소비자들에게 약간의 설문조사 양식을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구글 폼 양식 혹시 활용해 보셨나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턴트 양식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제품 혹은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소개 선택사항, 그리고 또 답변을 고르게끔 하는 질문 양식, 정보를 제출하게 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잠재 고객용 메시지, 이렇게가 있습니다. 잠재 고객을 찾거나 고객의 정보가 필요하거나 콘텐츠 다운을 유도하거나 잠재 고객의 관심사와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나 프로그램 신청을 유도할 때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양식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피드 스토리 그리고 인스트림 동영상 등등 이런 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기반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 없이 광고를 시청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이 잠재 고객 양식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의를 넘기는 과정이 더 간소화돼서 중간에 유저 이탈 가능성이 더 줄어들어요. 특히 이 DB 업종 중에서도 2030에 뭐 주로 찾는 미용실, 네일아트, 타투 이런 업체들은 메타 광고에서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앞에서 소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네 가지 종류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지 광고, 동영상 광고, 슬라이드 광고, 컬렉션 광고 이렇게 총 네 가지 소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미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로서만 노출을 시키는 소재이고 영상 소재는 이렇게 스토리랑 릴스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정말 높고요. 또 슬라이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넘기기 기능이 있어서 여러 이미지나 제품들의 정보를 등록해서 소비자들이 넘겨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광고 형태예요. 또 컬렉션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제품을 띄워두고 여러 제품을 그 밑에 또 이렇게 메뉴를 넣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컬렉션 광고입니다. 이런 총 네 가지 기능을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소재를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재가 우리한테 맞는지, 어떤 소재가 반응도가 좋았는지 체크하고 A/B 테스트도 진행해서 가장 효율이 좋았던 테스트 위주로 광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겟팅이 가능하잖아요. 하나의 캠페인 그리고 광고 그룹, 광고를 만들 때 그 안에 타겟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맞춤 타겟을 이용을 한다거나 저희가 이 새 타겟을 만들어서 바로 또 타겟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메타의 상세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더욱 자세하게 설명된 영상들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 상세 타겟팅 기능은 저희가 인구 통계학적 특성 그리고 관심사, 행동 기반으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과 비슷하게 타겟팅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네, 그렇게 해서 이 메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메타 안에 캠페인 중에서 잠재 고객 캠페인, 인식도 캠페인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그 안에서도 인스턴트 양식이 있었죠. 인스턴트 양식을 활용해서 고객 정보를 얻거나 반응도를 체크를 하셔라. 그리고 또 소재를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A/B 테스트를 한 다음에 우리 브랜드에 맞는 소재를 찾아서 그 소재를 기반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상세 타겟팅을 설정을 해서 우리 잠재 고객을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 메인 매체에서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많은 매체 안에서는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저희 AMPM의 item.ampm.co.kr 이 디지털 광고 상품 사이트인데요. 저희가 광고 유형이나 광고 매체에 따라서 어떤 광고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저희가 하나 예시로 봐보자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다양하게 네이버 안에서 어떤 유형과 어떤 매체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GFA로 한번 봐볼까요? 네, 이렇게 GFA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밑에 저희 마케터들이 설명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광고 매체별 상품 카테고리에서 이 매체에 따라서 안에 어떤 유형별 상품이 있는지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뭔지 정리를 다 해두었으니까요. 메인 매체 말고도 궁금하신 매체가 있으면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네, 이렇게 오늘은 DB 업종 분들이 메인 매체, 구글, 메타, 네이버에서 어떤 꿀팁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매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니까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광고 집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여기까지 문희연 마케터였습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